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자활사업 업종별 핵심 성공 요인 길라잡이 코너를 진행하게 된 창업경영전략개발원의 오승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반가운 마음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코로나 이후로 급변하는 자활사업 환경에 맞게 자활사업도 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제시해야 된다는 책임감에 조금은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요, 편의점을 중심으로 하는 소매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에서 사업단 혹은 기업이 사업화를 실행하는 소매점의 경우 90% 이상이 대기업 브랜드의 편의점 가맹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의점의 핵심 성공 요인으로는요, 크게 첫 번째로 상권 입지적 특성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매출 및 정산 이익 분석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 유형에 따른 세부 계약 내용. 마지막으로 경쟁점과의 차별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상권 입지적 특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점의 1차 목표 상권은요, 도시 지역은 50m, 그리고 도농 지역은 100m, 농어촌 지역은 200m 내외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권 범위가 매우 작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목표 상권을 1차, 2차, 3차 상권으로 구별해서 1차 상권에서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점점 넓혀가며 사업의 타당성 및 지속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매출 및 정산. 이건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이런 것을 분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편의점의 사업 현황을 분석할 때 매출 및 이익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단은요, 매출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액을 나타내는 편의점 사업이 호의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시장 진입형 혹은 자활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뿐만 아니라 얼마나 남느냐를 의미하는 이익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활기업의 경우에는요, 자활정보 시스템상의 매출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 기준으로 매장의 포스에 잡히는 매출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서 사업의 목표 설정을 해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유형에 따른 세부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맞게 운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편의점의 브랜드마다 각각 약간은 다른 가맹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 크게 보면 완전 가맹형, 반직영형, 위탁형 이런 형태로 구별할 수 있고요. 자활에서는 많은 경우에 위탁형 가맹 유형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탁형이란 매장의 계약, 인테리어 및 설비 등의 하드웨어적인 항목은 본사 명의로 진행하게 되고요. 초도 상품이나 인력 등에 대해서는 자활 사업단 또는 기업이 부담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 매출에서 본사의 상품 대금을 제외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매출 이익에서 상호 협의한 정산 비율과 판매 관리비를 적용해서 최종 자활 사업단 또는 기업의 이익을 정산하는 그런 방식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매출액은 높은데 실제 이익률은 상당히 낮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매출과 이익에 대한 기준을 따져보고요. 계약과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사의 정산서를 바탕으로 매장의 이익과 매출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단순히 정산서만 보고 어떤 것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정산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경쟁점과의 차별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고객들이 각 브랜드에 대해서 차별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가까운 편의점을 찾는 것이 통상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각 브랜드별로 PB 상품이라고 얘기하죠. 독자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는 상품의 구성, 프로모션의 상품의 기획 차별화, 그리고 고객 서비스의 공간에 대한 차별화, 주류나 특판 상품에 대해서 차별화를 주고 있으면서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고 있는 추세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이웃 점포의 리뉴얼을 통한 시설, 상품 개선에 따른 매장 내에 매출과 이익 변화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속적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편의점 자활기업 창업이 아주 많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일자리 창출 중심의 자활 사업단과 이익 실현 중심의 자활 기업의 기준이 편의점 사업에 따라서 판단하는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활기업 창업 시에는 이에 대한 센터와 참여 주민분들 간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개 매장의 매출, 이익 확대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한 편의점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적인 특징을 감안해서요, 단계별로 점포를 하나씩 늘려가는 단계별 다점포화 전략도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자활 기업 같은 경우는요, 한시적인 인건비를 100%, 50% 그리고 완벽하게 독립해야 되는 단계에 따라서 과연 이게 적절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의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편의점이 아닌 소매점에 대해서도 잠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자활에서 재활용 제품을 무상 혹은 유상수거해서 수리한 후에 재판매하는 매장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재활용 전문 매장들은 가성비를 중심으로 지역 고객들과의 접점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재활용이라고 하는 특성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인기 있는 상품의 수급이 아주 불안정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찾는 매장이 되기 위해서 해당 매장에 가장 경쟁력 있는 대표 상품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단순 수거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품들의 구색을 통해서 갖춰줘야 된다라는 것이 현장에서 많이 느껴지는 요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재활용품만으로 100% 매장을 구성하는 것보다는요, 카테고리 킬러라고 할 수 있는 대표 상품들을 일부 사입을 통해서 지속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매장, 효율적인 매장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